자, 확통 이제 차고사 한번 해봅시다. 네, 100조. 우리가 이 이전까지 했던 거는 기본적인 확률, 총 경우의 수에 해당 경우의 수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아까는 경우의 수 단어가 있었던 거고, 그지? 근데 살다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확률이. 그지? 자, 말 그대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전문적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우리는 이제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잖아. 그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의 단합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노? 확률 게임을 하지.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내가 똥을 먹을 확률, 이런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내가 뭔가를 냈다는 가정하에 지폐가 똥이 붙을 확률, 이렇게. 맞지? 뭔가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다른 뭔가가 일어날 그런 확률을 항상 계산하는 거다. 뭔가 조건이 있다는 얘기지, 그자? 세상에 무조건적인 게 어디 있노? 난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단다. 지금 너가 나이쯤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너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 말도 좀 듣고 그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용어 자체가 P에는 확률을 구하시오가 되는 거지, 그자?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끝이었다, 이 앞까지는, 그자? 맞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인데, 자, 여기에 뒤에 조건이 묻습니다. 이렇게 과가 하나 붙고요. 뒤에 A라는 사건이 두 개가 되는데, 자, 조건부 확률. 우리는 영어에서 다 나온다. 영어는 주어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세훈아. 무조건 앞에 있게 돼 있다, 그자? 주어가 되게 커. 주어가 막 줄줄줄줄줄 단어가 여러 개 있어. 그러면 이게 너무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하노? 주어가 너무 길으면, 승민아, 그걸 뒤로 보내버리지. 뒤로 보내고 뭘 남겨놔야 돼, 그 자리에? 가주어를 남겨야 한다, 그자? 어쨌든 주어가 먼저 시작된다, 이 영어에서는. 무조건 주어가 제일 먼저 와야 되지. 그래서 어순 자체가 영어에서 온다. 얘가 주어다. 그래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구하시오가 되는 거다. 이게 바뀌면 달라지는, 내용이 달라지지, 그지? 뒤에가 뭐가 있느냐? 조건이 들어간다. 자, 요게 조건이 되죠.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의미입니다. 한 뒤에가 조건이 들어가지, 그지? 그러면 승민아, 이 바라는 기호 언젠가 본 적이 있나? 어디서 본 적 있어? 어디서? 그렇지, 집합에서 조건 제시법도 있었지. 조건부 확률, 조건 제시법 뭔가 있지, 그자? 집합에서 이렇게 한다고. 요 기호가 어디서 나오냐면 집합에서, 자, x 바 x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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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그자? 얘도 읽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된다. 얘가 주어다. x들의 집합인 거다.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게 이 뒤에 게 조건이 되는 거지. x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 되는 거지, 그자? 이해되나? 그래서 뒤에가 항상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하는 뭘 찾아야 돼, 우리는? 사실은 계산법이 제일 중요한 거지. 오케이? 잘 봐봐. 자, 여기에 표본 공간이 있고, 아이디어는 항상 그림에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자, 수학 그림 빨리 이제. 자, A, B 두 개의 사건이 있으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런 상황이 되겠네.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자, 조건 자체가 뭐가 되는 거고,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다, 그자? 맞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여기 안에서 보면 된다는 얘기다. 이 바깥쪽 일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일어날 수가 없지, 그자? 그래서 총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경우의 수만 챙기면 된다는 얘기다, 그지? 맞지, 세훈아? 그래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총 경우의 수에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결국은 P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거다. P가 일어날 확률. 자, P가 일어나는 경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막 흩어져 있겠지, 그지? 세훈아, 여기 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나, 경우가?
일어날 수가 없어. 이미 A가 일어났다는 걸 감안했기 때문에, 그자? 그래서 B가 일어나는 거는 요 중에서 요 부분밖에 안 일어난다고. 사건이 B가 일어난 경우 자체가, 그지? 그래서 해당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해당 경우의 수가 되겠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정리됐나? 정리됐어?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뒤에 있는 조건이 뭐가 돼? 뒤에 분모로 내려간다. 되겠지? 조건 뒤에 있는 경우의 수분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계산할 때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자,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진짜 총 경우의 수를 나눠줄 거다. 진짜 총 경우의 수를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봐. 똑같이.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총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가 된다. 그자? 맞지? 총 경우의 수분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걸 우리는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분모 해결됐지? 그자? 맞지? 그 다음에, 자, 여기 총 경우의 수분에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됐네. 맞지? 그걸 우리는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돼 있다, 이 책에. 오케이?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이 생략돼 있다고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걸로 푸는 문제 반, 이걸로 푸는 문제 반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시험에서는. 수능 기준으로는 한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조건 확률 무조건 나와. 실제 출제율은 이걸로 푸는 게 더 쉬운 것들이 많이 나온다. 알겠지?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떤 걸 쓰는 게 유리한지를 자기가 습득을 해줘야 되겠지, 그자? 오케이? 물론 상황에 어떤 게 편하다 그런 것들은 수업 중간에 팁을 주겠지. 자, 문제로 가봅시다. (103쪽) 예제 1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1번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B가 A가 4분의 3일 때 해석하면 A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B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확률을 구하는 거다, 그자? 이제 복잡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집합에서 있었던 성질들을 가지고 오는 거다. 어차피 확률은 어디서 다 훔쳐왔다 했노, 세훈아? 집합에서 다 훔쳐왔다 그랬지, 표현 자체가. 그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을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자,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 얘는 더블로한 법칙을 이용하면 얘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과 같은 똑같은 거다, 그지? 맞지, 승민아?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 사건 확률을 이용해서 얘는 전체 확률 1에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빼주면 되겠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이 자체가 복잡하니까 어떻게 돼? 다르게 쉬운 걸 바꿨지, 그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셈 정리에 의해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자,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자, 이게 동시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 있어, 없어? 모른다, 그자?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얘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 자리는 해결됐어. 요 자리는 뭘 집어넣으면 돼? 5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된다. 맞지? 그 다음에 요 자리는 2분의 1 집어넣으면 돼. 얘를 해결해야 되네. 그치?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주어지지 않는데 요걸 써먹으면 어떻게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지 않습니까? 잠이 잘 오는데 자면 안 돼. 잘생긴 내 얼굴 보면서 잠이 와? 신나. 자, 그럼 이제 얘를 써볼게. B 바 A.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자, 구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게 어떻게 분모로 내려간다는 기억을 해줘야 된다. 뒤에 있는 게. 그래서 뒤에 있는 맞나? 뒤에 있는
A가 일어날 확률이 분모로 내려가고 분자에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A, B 교집합하든 B, A 교집합하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그자? 순서가 바뀌게 된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기 채워 넣어볼게. 요 자리에는 4분의 3이 들어가. 자, 요 자리에는 5분의 2가 들어가고. 그럼 얘는 몰라. 얘만 이렇게 넘겨서 곱해주면 구해진다는 얘기다, 그자, 승민아? 따라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원래 있던 4분의 3에다가 자, 나눠져 있는 게 넘어가면 곱해져야 되니까 5분의 2가 곱해져서 약분이 되지? 10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10분의 3을 집어넣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개훈이 이해됐나? 그래서 1에서 얘를 빼주면 답이 나오겠네. 오케이? 왜? 계산 안 해봤잖아. 해볼까? 산수는 너가 할 수 있잖아. 자,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노? 요거 통분하면은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5 빼기 10분의 3 그럼 10분의 얼마고? 10분의 6이잖아, 그죠? 1에서 10분의 6을 빼면 10분의 4가 되고 약분하면 계산을 해야지. 나한테 통분시키고 있어. 나 통분할 나이는 지났거든. 계산도 퍼센트고 한데 아까 5.2%가 분수를 어떻게 해? 그러면서 나한테 은근슬쩍 계산시키더라. 자, 2번 A가 일어날 확률이 0.2고요.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 0.4고요. 참 일관성 없다. 얘는 확률을 분수로 줬고, 그자? 얘는 뭐로 줬노? 소수로 줬지? 참 애매한 상황이야. 분수로 표현해야 될까? 소수로 표현해야 될까, 승민아? 우리가 답을 적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얘를 5분의 2로 적어야 될까? 0.4로 적어야 될까? 상관은 없어. 근데 보통은 문제에서 분수로 주면 답도 분수로, 문제에서 소수로 주면 답도 소수로 주는 게 주로 많다. 내가 답지들을 보면 알겠지? 뭐든지 통일해야 된다 그랬지, 그자? 자,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됐고, 자, A도 안 일어나고 B도 안 일어날 확률이 0.5래. 얘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자? 맞지, 승민아? 바꿔볼게. 자, 요식을 변형을 하면은 이쪽으로 올 거야. 얘는 1에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뺐더니 0.5가 되더라는 얘기다, 그자? 맞지? 그러면 따라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돼야 돼, 세훈아? 0.5. 요 조건은 이렇게 바꿨다. 그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A 바 B.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네. 그럼 뒤에 있는 조건이 뭐가 된다? 있는 밑으로 있는 분모로 내려간다 했거든. B가 일어날 확률 분해. 자, 분자는 이 순서 신경 쓸 필요 없다. B부터 나오는 것보다는 A부터 나오는 게 보통 책에 편하게 나오는 거지, 그자? 따라가면 되는 거고. 자, B가 일어날 확률을 해결됐어. 뭘 찾아야 돼, 이제 또? 얘를 해결해야 된다, 그자? 자,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식을 써먹을 거다. 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드슨 의미를 써먹을 거고요. 자, 채워넣을 거야.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0.5가 들어가. 자, A가 일어날 확률 0.2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이 0.4야. 빼기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러면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돼야 돼? 승민아. 얘가 이렇게 넘어가 플러스가 됐을 거고, 그자? 0.6에서 얘가 넘어서 0.5를 빼면 0.1이 돼야 되겠네. 맞지? 다 채워졌어. B가 일어날 확률 자리에 어디 갔노? 0.4가 들어가고, 자, 이 자리에는 0.1이 들어가야 돼. 4분의 1이 되겠네. 분모 분자에 10을 곱했어, 그자? 사실
2까지 왔는데 얘를 이까지 바꾸는 것은 좀 에바고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적으세요. 자, 104쪽에 예제 2번으로 가봅시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앞에 예제 1번처럼 수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냥 계산 공식만 쓰면 된다, 그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노? 구질구질 말로 돼 있다, 그지? 그래서 말로 돼 있는 걸 잘 수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일단 보니까 이렇게 돼. 자, 안경을 쓴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기주가 생눈으로 보는 애가 있고. 그러면 안경 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승민아? 아무래도 그지, 안경 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지, 그지? 왜? 세훈아, 왜? 네. 왜? 눈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눈은 안 좋지만 인성이 좋은 거지. 관련 내가 썼잖아. 관련이 있지, 그 정도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4명, 20명, 9명, 21명, 30명. 세훈아, 문제 한번 읽어봐봐, 낭낭한 목소리로. 문제요.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의 A, B 두 학급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안경을 쓴 학생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이메일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자? 자, 뒤에 있는 멘트 뒤쪽을 보볼게.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학생일 때,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이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자, 물어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 이 사건이 두 개가 있어. 안경을 쓴 학생이 선택되는 사건과 A 학급 학생이 선택되는 사건 두 개가 있다, 이 문제 안에. 그럼 승민아,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안경을 쓴 학생이 뽑힐 확률을 물어보는 걸까? A 학급 학생이 뽑히는 확률을 물어보는 걸까? 주어를 찾아야 되겠다. 문면을 봤을 때 뭐가 물어보는 주된 대상은 뭘까? 안경을 쓴 게 관심일까? A 학급이 관심이 있는 걸까? 주 관심 대상은 영어는 핵심이 앞에 있다. 그지? 우리는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뒤에 있다. 핵심은. 알겠지? 그래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자, A 학급 학생이 나올 확률, 이게 주가 되는 거다. 얘가 뭐가 되면 앞에 있는 얘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특이하게 서술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서술될 때 뒤에 있는 게 직접 물어보는 확률이다. 알겠나, 세훈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한다. 안경을 쓴 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P는 좀 그렇지. A 학급 학생이 A 겹친다, 그자? 이 사건을 E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또 헷갈린다. 이게 뭐였는지 또 생각해야 되지, 그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주어는 뭐냐면 A 학급 학생이 선택된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주어가 되는 거다, 그자? 그래서 앞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난 뒤에 조건이 뭐가 되냐면 안경을 쓴 학생이 뽑히는 조건을 하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해됐나? 선생님 저쪽으로 가 있었어. 저기 뭐 있는지 몰라도 여자친구라도 소개해놨나? 아씨, 점점 개문화돼 가고 있다. 아빠가 여기를 보라고. 내 저렇게 안 생겼다. 자, 카메라 끈다.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자,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구질구질해도 딱 보기 편한 걸로 표현이 좋다. 서술형이라면 이제 이걸 뭔가 문자로 치환을 해줘야 되겠지, 그자?
근데 문제를 풀 때 서술형이 아니라면 눈에 보이는 이 방식이 제일 편하다. 그러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 자체가 자 뒤에 얘가 일어날 확률분의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지? 뒤에 있는 이 조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게 또 있었거든. 보다시피 문제에서 이렇게 표로 깔끔하게 주어져 있거나 뭔가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 수 있을 때는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 오케이? 주로 뭐 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 개념이 들어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표를 만들고 이런 유형에서는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훨씬 편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둘 다 풀리긴 해. 어떤 게 편하냐 불편하냐 차이겠지, 그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조건이 분모로 내려갑니다. 안경을 쓴 학생이 나올 경우의 수 분의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 거. A 학급 학생이면서 동시에 안경을 쓴 학생이 선택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됐나? 많이 구질구질 길어졌지. 답은 실제 내보고 풀라 그러면 3초 안에 끝난다. 안경을 쓴 학생 수가 얼마야 지금? 맞지? 숫자 필요한 거 여기서 두 개만 찾아 쓰면 돼. 20이 될 거고. 자, A 학급이면서 안경을 쓴 학생 수는 몇 명이 되는 거야? 경우의 수니까 개수를 세는 거다, 그죠? A 학급이면서 안경을 쓴 학생의 수는 16명이다. 맞지? 맞지? 그래서 16. 약분하면 얼마가 되나, 세훈아? 4로 약분하면 5분의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숫자 두 개만 찾아 넣어서 바로 풀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시험에 나오겠나? 특히 수능에 나오겠나? 저희는 이걸 쳐야 돼, 수능에. 이런 수준의 수능에 나올까? 나온다. 심지어 4점으로 나온 적도 있다. 숫자 두 개만 채워넣으면 되는 게 4점으로 나온 적도 있다. 그래서 확통은 일정 수준 이후부터는 무조건 남아야 돼. 그래서 수준 자체가 문제가 쉽게 풀리기 때문에 난이도는 오히려 앞에 경우의 수에서 결정된다. 그게 어렵게 나오거든. 그래서 확통은 이 이후부터 오늘 진도 나온 이후부터 틀리면 그냥 작살나는 거다. 남들 다 맞추는 거 내 혼자 틀린다 생각하면 된다. 내신도 마찬가지겠지, 그자? 오케이. 자, 예제 2번 끝났고요. 예제 3번으로 가봅시다. 곱셈 정리 해야 되구나. 자, 곱셈 정리 개념을 한번 봅시다.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 뭐랑 같으냐면 곱의 법칙이랑 같은 거다. 연속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배웠지, 그지? 근데 연속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할 때 이미 일어난 걸 항상 감안하고 해야 되지, 그자? 반장을 뽑고 난 뒤에 부반장을 뽑을 때 이미 반장이 뽑혔다는 상황을 감안해줘야 되는 거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이렇게. 근데 사실 살다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나? 세훈아? 완벽한 동시에 잘 없다, 그자? 내가 너를 때리는 것도 동시에 때리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돼? 한 명씩 때리는 거고, 뭐지? 옷을 입는다 표현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아이언맨 슈트처럼 촥촥 이렇게 되나? 아니잖아, 그자? 빤스 입고 그리고 바지 입잖아. 이상하게 순수가 있다. 거기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 했노? 세훈아? 슈퍼맨이 된다 했다. 이상하게 순서가 있을 거라고, 그지? 그 순서는 문제의 맥락에서 찾아낼 거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내가 순서를 정하면 되겠지, 그지? 상황상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자,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먼저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합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을 연속해서 일어날 때 A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난 뒤에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할 때는 먼저 일어나는 걸 감안해라 그랬다, 그자? 맞지? A가 먼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는 확률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뒤에 일어나는 B가 일어나는 확률 계산할 때는 먼저 일어났던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는 확률 계산해 줘야 되는 거고, 상황이 이렇게 일어난데 지금은 B가 먼저 일어나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일어나겠지, 그자?
먼저 일어나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A가 일어나는 확률 계산할 때는 이미 일어난 B를 어떻게 해줘야 돼? 감안하고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P, A, 바 P는 정의상 B가 일어날 확률분의 P,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항시키면 따라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B 곱하기 P의 A, 바 B입니다. 공식 똑같이 나오지? 맞지? 맞아,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 실제 적용시키는 거는 위에 설명한 대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다. 먼저 일어나는 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고, 그치? 그 다음 일어날 확률 계산할 때는 항상 먼저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줘야 돼? 감안하고 확률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다. 실제로 중학교 때부터 쓰고 있었던 방식이니까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야. 문제를 가봅시다. 예제 3번. 흰 공 6개, 있는 공은 맨날 나와. 그 다음 검은 공 4개. 그러면 주문에서 임의로 한 개씩 공을 2번 꺼낸대.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런 걸 비복원 추출이라 그런다. 그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지거든. 그냥 수년이랑 중복 수년이랑 경우수가 달라지듯이, 그자? 그런 것들 다 미세하게 봐야 된다. 자,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지? 2개를 꺼냈는데 1회차에 공을 꺼내고 두 번째 2회차에 공을 꺼낸다. 이렇게 순서를 주는 거다. 맞지? 1회차 꺼낸 공이 흰 공이고, 그리고 난 뒤에 2회차 꺼낸 공도 흰 공일 확률을 구한다는 얘기겠네. 맞지?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자, 이론적으로 한다면, 자, 먼저 이 흰공이 나올 확률에다가 첫 번째 흰공, 1회차에 흰공이 나올 확률, 그리고 난 뒤에 2회차에 흰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데 이미 일어난 1회차에 흰공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2회차에 흰공 나올 확률 구해야 되는 거다. 그자?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해도 이렇게 돼. 자, 첫 번째 흰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돼? 총 10개 중에 6개다, 그자? 10분의 6이 돼. 자, 그 다음에 흰공이 이제, 자, 이 상황이 이미 일어난 거야. 이 상황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주머니에는 흰공이 몇 개 있어? 흰공이 한 개 뽑혀 있다는 얘기야. 승균아, 흰공이 몇 개 남아있어? 흰공은 5개, 검은 공은 몇 개? 그대로 4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흰공을 뽑을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9개가 될 거고, 그 중에 흰공의 수는 5개.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 그래서 6분의 이렇게 약분 되는구나. 오, 신기해. 3분의 1 계산이 되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시키면 그냥 한다. 첫 번째 흰공이 나올 확률은 10개 중에 6개. 그리고 난 뒤에 흰공이 사라졌으니까 9개 중에 5개. 그걸 이제 우리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설명할 수 있다는 차이밖에 없는 거고, 별 생각 없이 풀면 답은 다 맞더라. 오케이? 자, 적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여기는 말로 굳이 적어라는 걸 어떻게 내가 수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싸움이다. 자연스럽게 되구나. 그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너가 직접 해보면. 이게 이제 4번. 책 위에 뭐 뭔가 복잡한 공식처럼 써놓은 게 있다. 문제 봐봐. PE는 PA 교집합 E 더하기 PA 예집합 교집합 E 어쩌고 저쩌고 막 써져 있지. 그럼 무시하고 그냥 문제만 잘 읽으면 다 풀린다. 자, 문제 조건 봅시다.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오페라 하우스 어디 있노?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있잖아, 그자? 가봤나, 승민아? 쟤네 가봤나? 참놈들, 나 가봤다. 가봤다. 오페라 하우스에 딱 도착해가지고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한 활동은 뭐였을까? 뭐였을 것 같노 내가? 오페라하우스 도착해가지고 차이나타운 찾았어요. 오페라하우스 들어왔어. 새로운 영역에 내가 진입했으니까 당연히 뭐고 남자의 본능 영역 표시. 화장실 지휘더라. 제일 먼저 화장실부터 갔다. 진짜 화장실이 우리 쫄쫄 가더라.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고 즉 비가 내린다는 가정하에 그자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네.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 자, 비가 내린다는 가정하에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래. 반반이라는 얘기다, 그자? 그러면 여기 숨어 있는 게, 자, 비가 내린다는 가정하에 표가 다 팔릴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매진의 반대가 뭐지? 19가 달려서. 이거의 여사건을 표현해야 되잖아, 그자? 안 매진? 폭망! 내신하고 그리고 시 붙이면 한글의 시는 좀 그렇잖아. 어쨌든 매진의 반대 여사건을 폭망이라고 하자. 폭망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재현아 비가 온다는 가정하에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비가 오는 날 폭망할 확률은 전체적으로는 비가 온다는 가정하에서 이거 아니면 저게 전부 다제 그자. 그래서 이것도 여사건이 되는 거다. 비가 온다는 가정하에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비가 온다는 가정하에 매진이 안 될 확률도 1에서 2분의 1을 뺀 2분의 1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냥 맑다고 하자. 우중충함 이런 건 없다. 지구상의 날씨에는. 지구상의 날씨는 뭐밖에 없는 거고 비 아니면 맑은 밖에 없는 거다. 알겠지? 이 문제 안에서는. 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3분의 1에 그럼 숨어있는 조건이 뭐냐면 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맑다는 가정하에 폭망할 확률은 얼마가 되는 승민아? 맑은 날 매진될 확률이 3분의 1이라면 맑은 날 매진이 안 될 확률은 3분의 1 돼야 되겠지, 그자? 합쳐서 전체 확률 1을 만들어야 될 거야. 그래서 숨어있는 조건 체크하고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걸 가봅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비가 내릴 확률이 40%네, 지금. 비 올 확률이 참 확률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참 거시기 하지 않나? 확률이 40이 있을 수가 있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솔직히 확통책에서는 0.4라고 해줘야지, 그자? 어쨌든 그렇다. 자, 40%라고 한다. 내일 매진될 확률. 매진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자, 승민아.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설마 내일 비가 와? 안 와?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자? 비가 오거나 또는 오지 않거나 둘 다 일어날 수 있지, 그지? 지금 선생님 말 뉘앙스 잘 봐. 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비가 오거나 또는 비가 안 오거나 경우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맞지? 일단 그래서 첫 번째 내일 비가 오는 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내일 비가 오지 않는 맑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가까이 경우의 수를 가까이 확률을 구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더 해줘야 된다. 오케이? 사실 참 애매해. 내일 비가 오다가 맑을 수도 있다. 맞지, 승민아? 즉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 실제 상황에서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들어가야 된다.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다. 자, 그러면 자 먼저 비가 와야 돼, 그자? 비가 올 확률을 먼저 구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 뭘 해야 돼? 매진될 확률을 구해야 된다. 맞지, 승민아? 매진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미 비가 왔다는 걸 감안을 해줘야 되지. 먼저 일어난 거지. 오케이?
그래서 비 오는 날 매진될 확률 일단 비가 와야 돼. 이것도 확률이야, 그자? 무조건 비가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세훈아 비가 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지? 40%라고 했지만 100분의 4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자? 0.4가 돼야 될 거고 비가 온다는 가정하에 매진될 확률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자? 맞죠, 승민아? 2분의 1.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0.2가 될 거고요. 자, 일단 맑을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 자체도 확률이다. 맞지, 세훈아? 일단 맑을 확률을 계산해 줘야 되고, 그리고 맑다는 가정하에 매진될 확률을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수분조건 별로 필요가 없구나. 폭망할 일이 없구나. 그자? 자, 그럼 맑을 확률은 얼마가 되노? 승민아? 내일 맑을 확률은 60%. 0.6이라고 적었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난 뒤에 맑다는 가정하에 매진될 확률 3분의 2가 된다.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돼? 0.4가 되겠네. 따라서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 두 개는 동시에 가지 않으니까 그자? 각각의 확률을 더해서 0.2 더하기 0.4 해서 0.6이 되는 겁니다. 10분의 6, 5분의 3이라 적어도 별 상관은 없겠지, 그자? 여기는 분수와 소수에 해당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어디 갔노? 예제 5번. 상자 A에는 흰공이 2개. 상자 A에는 흰공 2개, 검은 공 4개. 흰공 2개, 검은 공 4개. 그다음에 상자 B에는 흰공 3개, 검은 공 2개. 흰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 두 상자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선택해서 A, B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한다는 얘기다, 그자? 선택해가지고 2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다. 꺼낸 공 2개가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복잡하지? 맞지? 일단 자 조건이 뭐냐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이미 나왔대, 그자? 근데 어느 상자에서 나왔는지를 물어보는 거다. 모르는 상황이지, 그자? 자 이렇게 돼. 물어보는 것은 주어가 뭐냐면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을 물어보시오.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다. A 상자. 조건이 뭐냐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는 조건 하에서 요걸 구하는 문제가 되지?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문제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참들면 안 돼. 마지막에서 책상의 마지막 문제가 한 문제 더 할 거다. 까지 버텨야 돼. 그럼 자 얘는 자 표가 나오거나 퍼센트가 나왔을 때는 경우의 수로 안 되는 확률로 가거든. 자 봐봐. 자 뒤에 있는 거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이 분모로 될 거고, 자 분자에는 2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 상자를 선택해가지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확률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분모 분자 중에 뭐부터 손을 댈까, 승민아? 분모 분자 중에. 밑에 거부터 손을 대는 게 확률을 계산할 때 조건부 확률에서 이 확률을 직접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자? 문제에서 준 게 아니고.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은 분모부터 손 대는 게 편하다. 분자는 찾아서 쓰면 된다, 계산하다가. 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이라는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A 상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B 상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다, 그자? 맞지? 이것처럼 경우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다. 자, 첫 번째 A 상자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B 상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다. 자, A 상자를 선택할 때 A 상자를 무조건 선택하나 지금? 아니잖아. 상자 선택 자체도 뭐고 확률로 이루어지지. 맞지? 그 말은 그거 자체도 포함해야 돼. 즉 상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난 뒤에 공을 뽑을 확률을 계산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자
세훈아, A 상자를 선택할 확률은 얼마가 될까? 아무 얘기가 없으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반반이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공을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지, 그자? 이미 일어난 게 뭐야? A 상자를 선택했다는 거다, 그지? 그래서 A 상자를 선택했다는 가정하에, 즉,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있다는 조건 하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을 구하는 거다. 그럼 총 경우는 공이 몇 개 있노, 세훈아?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게 되겠지, 그지? 해당 경우는, 자, 흰 공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난 뒤에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경우의 수가 되겠네. 됐나? 자, 이 경우도 계산할 거야. 일단 상자를 선택해야 돼. 그지? B 상자를 선택하는 거. 너가 얘를 많이 빼먹어서 틀린다. 상자 선택 자체도 확률적으로 작용을 하지, 그지? 그럼 그 확률을 계산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은 B 상자를 선택했어. B 상자를 선택했다는 가정하에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꺼낼 확률을 구하는 거다. 총 공이 몇 개 있노? 재현아? 총 5개가 있다, 그자?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게 총 경우의 수가 될 거고, 해당 경우는 흰 공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난 뒤에 검은 공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게 해당 경우가 되겠 거야, 그지? 그래갖고 세훈아, 이 2개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이 2개를 더 해주면은 뭐가 되느냐? 분모가 해결이 되는 거다. 이제 분모 해결됐지? 그럼 분자는 또 계산을 해야 돼. 째려봐. 세훈아, 내 치다 보듯이 째려봐. 진짜 못되게 본다. 자, 분자가 뭐냐면 A 상자를 선택해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는 거지. A 상자를 선택해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는 얘가 자동으로 얘가 되는 겁니다. 분모를 계산하다 보면 그 중에 분자가 10문제 중에 9문제 숨어 있거든. 그래서 분모만 잘 계산하면 분자는 그 계산해서 찾아 쓰면 됩니다. 오케이? 적으세요. 자, 적분모 확률 계산하는 방식이 확률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다, 그자?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까 예제 몇 번이었냐? 표 나왔던 거 있지, 그자? 그거 나오면 그냥 사실은 숫자 2개만 찾아서 넣으면 끝나는 거지. 맞지? 그런데 그게 주어지진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유형이 대표적으로 예제 5번까지 했으니까 5.5번이라고 하자. 자, 연습 문제의 90번이랑 비슷한 유형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이런 상황이다. 자, A, B, C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주어져 있어. 점유율이 몇 퍼센트 줄까? 각각 A 회사 20%, B 회사 70%, 그 다음에 C 회사 10% 이렇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대. 즉 제품을 꺼냈을 때 10개 중에 7개는 누가 봐도 호감이 가는 회사, B 회사 제품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해됐나? 그 다음에 제품을 그런 걸 봤어야 되는데 너가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길 수 있노? 불량품이 생길 수도 있다, 그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각 회사의 불량률이 또 주어져 있다. 불량률. 자, 보다시피 이렇게 퍼센트가 등장한다는 게서 A의 불량률이 또 각각, 이 각각이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 세훈아? 각각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얘의 의미는 이 순서와 이 순서가 같다는 얘기다. A가 20%, B가 70%, C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A가 70, C가 20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 그자? 각각의 의미는 순서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걸 몰라도 사실 지키고 하지, 그자? 각 회사의 불량률이 각각 A 회사의 불량률은 30% 안 팔린다는 이유가 있다.
B 회사는 사실 0%다. 좋은 회사라서. 근데 문제를 위해서 조금 내가 불량률 줄게. 10%. 그 다음에 C 회사. 회사 이름부터 조금 욕 나오는 느낌이지, 그자? 그래서 얘는 안 팔린 점유율이 낮은 이유가 있다. 불량률이 50%다.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국 수업 문제가 되면 되는 거고 내 마음이지. 그자? 자, 세훈이가 세훈아 좋지? 네가 주인공을 등장하니까 세훈이가 새 노트북을 샀어. 구매했는데 저가 최신형 노트북 비싼 거 산 거야. 그지? 불량품이었대. 이때 이 제품이 A 회사 제품이었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다.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결과를 아는 거에서 확률을 적용시킬 수가 있나? 의미가 없다. 결과를 아는 상황에서는 1 아니면 0이지, 그자? 무조건 일어나 있거나 아니면 일어나 있지 않는 거지, 그자? 근데 세훈아, 네가 노트북 샀는데 그게 불량품이었어. 그게 A 브랜드일 확률을 물어봐. 브랜드도 모르고 사나? 알고 있잖아, 세훈이는,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문제는 그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사니까 풀긴 했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세훈이는 결과를 다 아는데 확률을 물어볼까? 시간이 지나서 이 문맥을 이제 다시 곰곰이 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에서 세훈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세훈이는 여기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4명이 절친인 거야. 절친인 거야. 근데 세훈이는 좀 늦었어. 그럼 우리가 먼저 모여서 얘기를 하면 얘기의 주제는 누가 되는 거고? 우리 4명 절친 중에 3명이 먼저 와서 세훈이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 그럼 누구 얘기를 하게 되노? 그렇지. 친구끼리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 했지, 그자? 친한 친구끼리는 늘 붙어 다녀야 된다. 알겠나? 내가 늦었어. 그러면 이야기 주제는 내가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세훈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요번에 세훈이 노트북 산 거 들었나? 진짜? 뭐 샀는데? 와, 요번에 최신의 거 샀대. 와, 졸라 부럽네. 막 이러는데, 야, 근데 그거 불량품 같다더라. 우와, 진짜 500개 샀대. 이렇게 세월이 이제 우리끼리 뒤따라가는 상황이다. 그지? 그러면 이해가 되지, 그자? 얘가 그러면 어디서 샀을지가 궁금해지는 거지, 그자? 자, 상황을 봅시다. 물어보는 상황이 이렇게 돼. 자, 확률을 물어보는데 주어를 찾아야 되지. 우리는 주어가 어디 있다 있노? 한국에서는 뒤쪽에 있다. A 회사 제품을 샀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다. 자, A 회사 제품을 샀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자, 조건이 뭐냐면 불량품이라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그자? 불량품을 샀다는 조건, 불량품을 샀다는 조건 하에 그게 하필이면 A 회사 제품이었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거든. 자, 경우의 수로 확률로 가는 게 아니고 경우의 수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집중해. 자, 우리는 분류 기준이 2가지가 있다. 어떤 회사 거를 샀느냐, 그자? 그 다음에 불량이 나온다는 얘기, 정상과 불량으로 또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지? 그래서 자, A 회사 브랜드,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가 있고요. 분류 기준이 한 개는 또 정상 제품이냐, 불량품이냐. 이렇게 분류 기준이 나눠지겠네. 자, 봅시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퍼센트를 이용해서. 자, 여기는 A 회사에서 만든 정상 제품 개수, 그자? B 회사에서 만든 정상 제품 개수, C 회사에서 만든 불량품 개수, 이런 걸 채워 나가야 되는데 개수를 지금 알아 몰라? 개수에 대한 조건이 있어 없어? 없다, 그자?
사실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다. 확률 구할 때 1000개 중에 10개든 10,000개 중에 100개든 10만 개 중에 1000개든 확률은 어떻노? 똑같다 그자? 그럼 총 개수를 내가 계산하기 좋은 걸로 하면 되거든. 자, 퍼센트라는 것 자체가 뭘 기준으로 한 거고 전체를 몇 개로 봤을 때 퍼센트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잖아 그자? 그래서 전체 총 개수를 100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이게 계산이 편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B, C 회사의 점유율이 20%, 70%, 10%라는 얘기는 A 회사에서 만든 개수를 합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합쳤을 때 전체의 20% 20개가 된다는 얘기다. 퍼센트 계산이 쉬워지지. 100을 줬을 때 그자? 그 다음에 B 회사에서 만든 정상 분량 합쳤을 때 총 개수가 점유율이 70%니까 70개일 거고 그지? 승민아? 자, C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다 합쳤을 때 점유율이 10%니까 10개가 있을 거란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채워야 될 게 뭐냐면 불량품의 총 개수 얘 찾아야 되고 그자? 그 다음에 동시에 저거 하자. 뒤에 있는 조건이 품으로 내려간대.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분의 A 회사에서 만든 불량품의 경우의 수. 요 두 개 찾아야 되지. 불량품의 경우의 수는 불량품의 총개수 요 칸을 채워 넣어야 되고 A 회사에서 만든 불량품의 총개수 요 두 칸만 사실 필요한 거다. 나머지는 채울 수 있으면 채우고 아니면 못 채워도 답 찾는 데 상관이 없지. 맞지 재원아? 자, 찾아봅시다. 불량률을 이제 써먹을 거야. A 회사의 불량률이 얼마야? 30%다. 그 말은 A 회사 제품 중에 얘의 몇 퍼센트? 30%가 불량품이라는 개수란 얘기겠네. 맞지? 그러면 승민아, 20개의 30%는 몇 개가 돼야 돼? 20개의 30% 100분의 30 하면 6개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자 70개의 10%다. 70개의 10%가 불량품이야. 그러면 7개가 불량품이겠네. 맞지? 그 다음에 10개의 어이구 훌륭한 회사야. 50%가 불량품이래. 그지? 그럼 불량품 개수 몇 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되지. 절반이 불량품이니까. 그럼 불량품의 총 개수는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야? 13개, 18개가 된다. 그자? 표가 완성이 됐지? 끝났네. 자, 불량품의 총 개수 18개 중에 A 회사에서 만든 불량품, A 회사에서 만든 불량품 개수는 6개. 약분하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칸은 채울 수는 있어. 여기가 6이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6이면 여기가 14. 7이면 여기가 63. 여기가 오니까 여기 5. 여기가 18개니까 여기 82개. 채울 수 있지만 의미는 없는 거다. 그자? 이런 식으로 푸는 유형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적으세요.